여러분, 어느 집이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셔서 이것들이 눈에 쉽게 보인다면 그 집은 항상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일 이것들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충분한 부를 누리고 계실 것이며 또한 충분한 행복 역시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라면 또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겠죠. 혹시 그러시다면 이것들은 꼭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수저와 식기는 꼭 안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저와 식기는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의 것이라면 정말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찬장이 좁아서 또 편리하니까 그냥 밖에 두고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릇과 수저는 상대에 대한 대우와 존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무렇게나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딘가 안에 넣어 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물에 한번 헹궈서 밥을, 국을 담아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수저 역시 이렇게 두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가족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닫혀진 수저통에 넣어 두셨다가 물에 한번 헹궈서 세팅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 그 가족들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 존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이, 내 배우자가 밖에서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부터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수저와 식기만은 소중히 다뤄주세요. 두 번째로, 쌀은 절대 안 보이는 곳에 두셨다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무조건적인 것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항상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절대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타인들에게 베풀기 위한 쌀통은 항상 밖에 내어두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남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내 집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은 숨겨져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네, 쌀떡을 사용하셔도 되고 용기나 다른 케이스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쌀을 주방 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는 일만은 없도록 하세요. 이는 재물복에 대한 보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니 그 집에서는 절대 재물복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한눈에 확 들어오는 곳에만 두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휴지통은 항상 숨겨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휴지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그 집안에서 사회 기운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진국일수록 길거리에 더러움이 없고 또 부자들의 집일수록 집 안에서 휴지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 고급 호텔일수록 휴지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 대신 받아서 버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그곳에도 휴지통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앉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휴지통을 두는 일만은 없도록 하세요. 네, 버릴 것은 꼭 몇 걸음을 움직여서 버리는 습관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돈의 징표는 꼭 숨겨서 두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안방에 금고를 두고 돈과 관계되는 서류들이나 귀중품들을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네, 그들은 지갑도 책상 위나 식탁 위나 그 외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은 절대 허언이 아니며 그 기운은 모이면 점점 강해지며 흩어지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그것은 숨겨져서 모아서 보관이 된다면 그 기운은 정말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 금고를 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서랍에 넣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케이스를 하나 구입하셔서 그곳에 보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 그것만 잊지 마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이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날카로운 물건들은 가능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손톱깎이 하나도 그냥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낱개로 아무데나 두고 쓰죠. 그리고 부자들은 주방에 칼도 절대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도마 위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곤 하시죠. 네, 눈에 잘 보이는 곳, 쓰기 편한 곳에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만 꼭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움직여야 하지만 결과는 좋은 것, 네,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나 그냥 대충 두고 사용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넣어두거나 서랍에 넣어두게 되면 꺼낼 때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이것이 위생에도 좋고 청결하고 또한 누가 봐도 깔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이라면 이거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기름류는 무엇이라도 가능한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방에서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같은 것은 가능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꺼내어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부의 상징이고 돈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네, 어느 집이든 무조건입니다. 이 기름류가 주방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이 되고 있다면 그 집에는 절대 부가 모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이것들은 어딘가에 넣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안 쓰는 긴 선들은 항상 서랍 안에 넣어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선이든 집안에 선이 많으면 항상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선 처리가 안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는 선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휴대폰 충전기 선들, 그 외에 충전 물건들의 선들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빨랫줄을 함부로 두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런 선들을 함부로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선들은 항상 서랍에 넣어두세요. 항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꺼내어 쓰세요. 그래야 그 가정에 고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반지와 시계, 목걸이는 무조건입니다. 꼭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계나 반지를 아무 곳에나 벗어두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케이스 하나 마련하세요. 이는 부자들의 무조건적인 습관이며 풍수적으로도 부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항상 매일 시계나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은 이곳에 보관을 하셨다가 그것을 사용하실 때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네, 분명 며칠만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아시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품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풍수 물품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 곳에나 올려두게 되면 그 가정에서 부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책과 펜은 무조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숨겨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이와 반대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는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책과 메모지, 펜입니다. 이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펜을 찾아보세요. 만일 그 자리에서 쉽게 펜을 찾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충분한 부를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펜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분이시라면 지금 금전적인 고민을 안고 계실 거예요. 네, 항상 책과 메모지, 펜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래야만 절대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동안 돈 문제로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